스위치문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전에 if문이다 라고 하는 거 했었죠. 그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위치라는 키워드를 넣어 주시고요. 괄호 안에다가는 특정 식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값을 넣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값과 매칭되는 케이스가 갖고 있는 내용이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위치와 케이스는 한 쌍을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식이라는 부분에 3이라는 숫자를 넣었다 라고 하면 괄호 안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으니 그 3이라는 숫자와 매칭되는 케이스를 찾아가서 그 문장이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만약 1이라는 숫자를 넣었다 그럼 케이스 쪽을 찾아가서 1과 매칭되는 값을 찾아가서 해당하는 문장이 실행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폴트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이 디폴트다 라고 하는 건 else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어떠한 값을 넣었더니 케이스 쪽과 매칭되는 값이 없다. 그러면 디폴트가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브레이크다 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는 스위치 할 거니까 프로젝트를 스위치 언더바라고 하나 만들까요? src 클릭하고 컨트롤 N 해서 또 클래스 파일 ex01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select라는 변수에 특정 값을 입력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스위치라고 명시하고 괄호 치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는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위치 안에는 케이스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하고 싶은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브레이크 작성하고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보면 지금과 같이 이 입력이다 라고 해서 출력이 되죠. select다 라고 하는 변수에 2라는 값을 넣어 놨고요. 스위치하고 괄호 안에 select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는 2라는 숫자가 들어온 거랑 동일하겠죠. 그러면 괄호 안에 2라는 숫자가 들어왔으면 케이스를 찾아가요. 그랬을 때 괄호 안에 있는 값과 똑같은 값을 찾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케이스 2라는 요 번호랑 똑같죠. 해당하는 줄이 실행된다. 실행이 되고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select에 1이라는 숫자를 넣어놨다. 그러면 1이니까 1과 매칭되는 케이스 1번을 찾아가서 해당하는 내용이 실행된다. 확인하면 1 입력이다 라고 해서 잘 나오죠. 만약에 1과 2가 아닌 다른 숫자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디폴트가 실행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브레이크다 라고 하는 거 처음 봤잖아요. 요 브레이크를 주석으로 묶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주석으로 묶고 select에다가 1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보세요. 실행하고 확인하면 이전과 다르게 1 입력, 2 입력 전부 다 출력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select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케이스 1번을 찾아가서 해당하는 내용이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브레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어서 다음 문장도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실행되고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문장 또 실행된다. 그래서 브레이크다라고 하는 건 해당하는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 실행이 되고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스위치문을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위치문을 사용을 할 때는 브레이크를 무조건 마지막에 꼭 넣어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디폴트다 라고 하는 공간에는 브레이크다 라고 하는 걸 따로 사용하진 않아요. 어차피 이 줄을 실행하고 아래쪽에 더 이상 실행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브레이크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넣는다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 지금 헷갈린다 그러면 마지막에 무조건 브레이크 넣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이렇게 가끔 사용할 때가 있어요. 케이스 1번을 실행을 하면 이거 내용 실행하고 브레이크를 만나는데 밑에다가 또 다른 내용을 막 추가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브레이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실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산을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브레이크 위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법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중에 사용을 했을 때 스위치 사용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if문 쓰시면 돼요. 자, if문에서 select가 1과 같냐? 그러면 내용 실행하겠다. 그리고 else if select와 2가 같냐? 그러면 내용 실행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그 외의 값이니까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스위치문과 동일해요. 실행해서 결과 확인을 하면 동일하게 나오겠죠. 1 입력 그리고 여기서 2로 변경했으니까 if문에서는 select가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의 값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주석으로 묶이면 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겠죠. 1 입력 다음 문장 실행 111 그러면 스위치문에서 select는 1이니까 케이스 1을 찾아가고 1 입력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면서 빠져나오고 다음 문장 실행되고 그 다음에 if문 만나서 select가 1과 같냐 참이니까 111 출력 그리고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지금같이 스위치문으로 구현을 하나 if문으로 구현을 하나 동작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그 대신에 처리되는 속도가 조금 다를 뿐이다.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또 예제를 볼게요. ex02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겠다. 이거 역시도 스위치문으로 가능하다. 넘에다가 입력을 받고 if문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이 짝수라면 요거 실행해라. else 그게 아니라면 홀수라고 표현하겠다. if문으로는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거 역시도 스위치문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동일한 식을 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스위치하고 num%2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은 0 또는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머지 값이니까. 그러면 케이스에서 0이라면 값은 짝수 마지막에는 브레이크 케이스 1번이라면 홀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실행하고 짝수를 입력하면 입력한 값은 짝수다 라고 잘 나오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10이다 라고 하면 10% 이하면 나머지는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케이스 0번을 찾아가서 해당하는 값은 짝수입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문을 빠져나온다. 이번에는 홀수를 입력을 한다 라고 하면 홀수라고 표현되고 다음 문장 실행되겠죠. 그러면 11을 입력하면 나머지는 1이 나오는 거니까 케이스 1번을 찾아가서 홀수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니까 브레이크는 생략 가능하다.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 실행된다.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문자열도 비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캐너 하나 추가하고
실행하고 문자열 입력해 보면 안녕이라고 입력하면 하세요 라고 나오겠죠. 다시 실행하고 그래라고 입력하면 반갑다 라고 표현되고요. 만약에 그 외의 값이라고 입력하면 그 외의 값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잠깐 볼 건데 요거는 문제 풀기 위해서 잠깐 보는 거고 요거 문제 풀고 나서 실질적으로 반복문을 볼 거예요. 스캐너 하나 추가를 하고 작성하고 실행하면 자, 이름 입력이다. 그럼 이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이름 입력 나오면 또 이름 입력하고 하면 우리가 입력한 값 계속 잘 나오면서 반복되는구나. 여기는 while이다 라고 하는 건 반복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반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조금 이따가 하나씩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while 하고서 괄호 안에다가 동일하게 조건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에 true라고 들어와 있죠. true는 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이면 해당하는 중괄호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고 그리고 다시 올라온다. true니까 또 실행되고 다시 올라와서 실행되고 또 다시 올라가서 또 true니까 실행되고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 나갈 건데 문제를 할 때 기본 요 while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안쪽에다가 코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요거 간단하게 볼게요. 자, 최초로 등록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 등록이 된 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눌러서 우리 집 등록해라. 노원구. 그리고 2번 회사 종로 3가. 3번 등록 보기를 누르면 우리가 등록한 우리 집은 노원구, 회사는 종로 3가.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요 틀 안에다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1번 선택하면 우리 집, 그리고 입력, 그리고 등록 성공, 브레이크, 빠져나오겠죠. 뭐 케이스 2번 하면 회사, 등록하고 빠져나오고 3번 하면 우리가 입력한 여기서는 홈에다 입력했으니까 홈, 그리고 오피스는 여기 2번에서 입력했으니까 오피스. 이러면 끝나죠. while이라는 것도 우리가 처음 보고 스위치도 같이 이제 중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이 처음에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무조건 1번을 하고 2번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1번에서 홈에 입력하고 2번에서 오피스에 입력을 하죠. 근데 사용자가 만약에 3번을 바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3번을 찾아갔을 때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초기화를 조금 해주자.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하죠. 첫 번째 문자가 대문자는 널로 초기화한다. 요거 얘기 드렸었죠. 가능하다. 요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하면 사용자가 1번, 2번이 아니라 바로 3번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3번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사용자한테 널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줘도 사용자는 모르겠죠. 이제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아, 널이면 값이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죠. 그래서 if문을 이용을 해서 홈이 널과 같냐, 그리고 else라면 우리 집을 출력할 거고 홈이 널과 같으면 집
주소를 등록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널값 이런 거 보기 싫다. 그럼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집 주소를 등록하세요. 널 대신에. 이제 회사도 그렇게 표현하겠다. 그럼 회사도 동일하게 표현하면 되겠죠.